KTN 오늘의 G뉴스입니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조지아 주지사에 출마한 후보들의 1차 TV 토론회가 17일 애틀랜타 프레스 클럽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유가 안정을 위해 전략 비축류 추가 방출을 시사했습니다. 미국에서 사상 처음으로 아시아계 미국인의 얼굴이 새겨진 25센트 주화가 유통될 것으로 보입니다. 애틀랜타 신포니아는 15일 킬리안 힐 기독교 사립학교 강당에서 한미 수교 140주년 기념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조지아 주지사에 출마한 후보들의 1차 TV 토론회가 17일 애틀랜타 프레스 클럽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이번 TV 토론회에서 후보들은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며 유권자들의 표심 구하기에 나섰습니다. 첫 토론회에서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스테이시 아브람스 후보와 낙태 문제와 투표권을 놓고 격돌했습니다. 1차 TV 토론회에는 공화당 후보인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와 스테이시 아브람스 민주당 후보, 그리고 자유당의 셰인 헤일즈 후보가 참석했습니다. 캠프 주지사는 현재까지 낙태 전면 금지에 대한 가장 강력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캠프는 낙태가 산하 제한에 대한 논란이 되고 있는 조지아주의 심장박동법에 명시된 것보다 더 많은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심장박동법은 태아 심장박동이 감지되고 있는 약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간이나 근친상간, 그리고 산모에 대한 건강상의 위험이 있는 경우 낙태를 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스테이시 아브람스 후보는 캠프 주지사를 낙태에 대해 극단주의자라고 부르며 그의 입장을 비판했습니다. 또한 캠프 주지사가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것을 더 까다롭게 만들고 있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다음 TV 토론회는 WSB-TV가 주최하며 오는 10월 30일 열릴 예정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유가 안정을 위해 전략 비축류 추가 방출을 시사했습니다. 다음 달 중간 선거를 앞두고 높은 물가에 성난 민심을 달래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 내로 미국의 전략 비축류 일부를 시장에 내놓을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략 비축류는 미국의 석유 공급에 문제가 생기는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텍사스와 루이지애나주 소금 동굴에 저장한 석유입니다. 대통령의 독자적인 권한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치솟는 물가를 억제하기 위해서도 사용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지난 5월 전략 비축류 가운데 1억 8천 배럴을 방출했습니다. 강도 높은 금리 인상 기조 유지와 외교 정책에도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자 이번에는 유가 내리기에 나선 겁니다. 11월 중간선거 유권자들 사이에서 경제 현안이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자 바이든 정부에서도 급하게 물가 잡기에 서두르고 있습니다. 전미 자동차협회 AAA에 따르면 미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10월 18일 기준 갤런당 3.87달러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의회의 지시에 따라 2023년 회계연도 2,600만 배럴을 추가로 판매하는 방안도 석유 기업들과 논의하고 있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18일 전염병 및 생물학 위협 대응과 전염병 대비 강화, 그리고 세계 보건 안보 달성을 위한 국가 안보 각서 NSM에 서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생물학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바이오 방어 전략과 이행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국가안보각서에는 각 부서 및 기관들이 연간 예산에서 생물 방어 및 국가 생물 방어 전략 이행을 우선시하고 자연 발생 또는 우발적, 고의적 바이러스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영역에서 진화하는 위협 환경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미국에서 사상 처음으로 아시아계 미국인의 얼굴이 새겨진 25센트 주화가 유통될 예정입니다. 연방조폐국은 주화 생산을 시작했으며
앞으로 추가로 20명의 여성을 25센트 주화에 등장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을 김상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사상 최초로 미국에서 아시아계 미국인의 얼굴이 새겨진 25센트 주화가 유통됩니다. 조폐국은 중국계 여배우 안나 메이 윙의 얼굴이 각인된 25센트 주화를 생산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계 미국인이 미국 화폐에 새겨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메이 윙은 1905년 로스앤젤레스 차이나타운으로 이주한 이민 가정에서 태어나 17세 때 첫 주연을 맡고 할리우드에서 활동했습니다. 조폐국은 메이 윙 외에도 시인이자 인권 운동가인 마야 안젤루와 미국 최초의 여성 우주인 셀리 라이드 등의 얼굴이 담긴 25센트 주화도 생산합니다. 안젤루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화폐에 등장하는 흑인 여성이며 라이드는 첫 성소수자입니다. 조폐국은 2025년까지 모두 20명의 여성을 25센트 주화에 등장시킬 계획입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빌 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이 소아마비 퇴치를 위해 12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자금은 변종 바이러스 출현을 막는 데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빌 앤드 머린다 게이츠 재단이 소아마비를 전 세계에서 퇴치하기 위한 세계 소아마비 퇴치 계획에 12억 달러를 기부할 방침입니다. 소아마비가 마지막으로 발생한 건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이곳에서 소아마비 바이러스를 퇴치하고 경구용 소아마비 신약인 백신 2형 보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특히 변종 바이러스를 막는 것이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 재단 공동이사장은 소아마비 퇴치가 눈앞으로 다가왔다며 여전히 존재하는 위협을 함께 협력하며 종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아마비에 걸리는 사람이 없도록 다른 기부자들도 이 퇴치 전략을 지지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계 소아마비 퇴치 계획은 각국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1988년 이래 소아마비를 약 2천만 건 예방하는 등 전 세계 소아마비 발생 건수를 99% 이상 줄여왔습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 중단과 변이 바이러스 등이 출현하면서 세계보건기구 WHO는 올해 미국과 영국을 소아마비 변종 바이러스국 명단에 올렸습니다. KT 뉴스 김상은입니다. 다음은 문화계 소식입니다. 애틀랜타 심포니아는 15일 킬리안 힐 기독교 사립학교 강당에서 한미수교 140주년 기념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연주회에는 협연자들과 킬리안 힐 합창단, 그리고 애틀랜타 기독 남성 합창단과 한국문화원 사물놀이팀 등 대규모 출연진들이 함께하며 다양한 음악이 선보였습니다. 박평강의 지휘에 맞춰 애틀랜타 심포니아가 팬텀 오브 더 오페라를 연주합니다. 애틀랜타 기독 남성 합창단은 민요 신고산 타령과 성가곡 내 영혼이 은총이버를 연주했습니다. 특별히 이날 연주회에는 박범훈 작곡의 사물놀이를 위한 협주곡 신모음이 선보였습니다. 한국문화원의 사물놀이 팀은 오케스트라의 어울림 속에 사물놀이 특징을 잘 나타내며 관객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한편 애틀랜타 심포니아는 2022년 비영리 기관으로 새롭게 출발했으며 한국의 문화를 미 주류 사회에 알리는 가교 역할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넷플릭스가 콘텐츠 시청 정보 등을 담은 가입자 개인 프로필을 새로운 계정에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도입했습니다. 해당 기능 도입 배경에 대해 일각에서는 회원들의 계정 공유 중단을 유도하고 추가 유료 회원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넷플릭스는 지난 4월 1분기 실적 발표 때 공유 계정에 추가로 요금을 물리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넷플릭스는 전 세계적으로 1억 가구가 가족 의회 구성원 등과 계정을 공유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가 지난 8월 병원 처방이나 특별한 검사 없이 구매 가능한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이번 조처로 17일부터 경증에서 중증의 청력 손실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약국과 온라인상에서 저렴하게 보청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FDA는 미국인 중 3천만 명이 청력 손실을 겪고 있으며 그중 1천만 명이 60세 미만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번 조처로 한 가구당 $2,800로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월마트와 월그린, CVS 등에서는 보청기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주 UN 대표부와 KOTRA 뉴욕 무역관은 2022 UN 조달 세미나와 상대회를 18일부터 19일까지 양일간 개최합니다. 주 UN 대표부 등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의 중소, 중견기업의 UN 조달 시장 인지도를 제고하고 진출 기회를 발굴하기 위해 뉴욕 UN 대표부에서 세미나 및 상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세미나와 상담회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개최되며 40여 개 중소, 중견기업들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전체 UN 조달 시장 규모는 296억 달러로 미국과 중국, 스위스, 인도, 덴마크 등 상위 10개국이 전체의 4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